편 재워달라던 여인을 들인 사내.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 밤, 그 문을, 그 여인을. 어떤 선택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어떤 문은 한 번 열면 다시 닫히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밥을 먹을지 굶을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 사람을 믿을지, 믿지 말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자락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이다. 기록에는 이름이 지워져 있다. 남긴 자도 없고 증언한 자도 없다. 단 하나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날 밤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왜인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된다. 사내의 이름은 강돌이었다. 나이 33. 처자식도 없고 의지할 형제도 없다. 부모는 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떴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상기슬 아래 낡은 초가 한 채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호라비강씨. 욕은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강돌은 성격이 조용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도 아니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늘 말했다. 돌아, 너는 마음이 너무 크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 어머니는 강돌이 16 되던 해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 이듬해를 넘기지 못했다. 그 뒤로 강돌은 혼자였다. 마을에서 가끔 중매를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강돌은 늘 고개를 저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는 밭을 갈고 나무를 패고 해가 지면 혼자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끔은 밥 2그릇을 지어놓고 혼자 먹는 일이 있었다. 습관처럼. 이유도 모르게 그 그릇은 늘 비워지지 않은 채로 밤을 보냈다. 그 해, 가을은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추수가 늦어졌고 마을 전체가 조용했다. 길을 오가는 사람도 줄었다. 장도 파했다. 강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날 저녁 청소보다 이른 시각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볍지 않았다. 간절함이 담긴 소리였다. 강돌은 처음에 짐승이 부딪힌 줄 알았다. 비가 세게 오면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고라니가 울타리에 놀라 뛰다 부딪히거나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가 지붕을 건드리거나. 그런데 다시 두드렸다. 3번. 뚝, 뚝, 뚝. 강돌은 창호지 사이로 밖을 살폈다. 빗속에 사람 형체가 보였다. 작았다. 여자였다. 강돌은 잠시 망설였다. 이 시각에, 이 날씨에 홀로 떠도는 여인이라면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좋은 사연일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 밤, 이 산길을 여자 혼자서. 강돌은 문을 열었다. 여인은 삿갓 하나로 비를 맞고 있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흰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눈이 특이했다.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 여인이 입을 열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밤중에 혼자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빗물이 여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인은 울지 않았다. 강돌은 잠시 서 있었다. 거절할 이유는 충분했다. 밤중에 모르는 여인. 행색이 수상했다. 마을에서 이런 일을 알면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했다. 세상에는 혼자 떠도는 여인들이 있었다. 도망친 여인, 쫓겨난 여인, 가끔은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고들 했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비 오는 밤, 불쌍해 보인다고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고. 눈이 너무 맑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강돌은 여인의 눈을 다시 봤다. 맑았다. 너무 맑았다. 그는 다시 밖을 봤다. 비는 점점 세졌다. 바람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 날씨에 내쫓으면 저 여인은 어디로 가는가? 강돌은 결국 옆으로 비켰다. 들어오시오. 말은 짧았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인은 조용히 들어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그 사실을 강돌은 나중에야 기억해냈다. 강돌은 마른 옷까지 몇 가지를 내놓았다. 여인은 말없이 받았다. 밥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내놓았다. 여인은 먹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강돌도 굳이 묻지 않았다. 저 방 쓰시오. 나는 여기서 잡니다.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강돌은 마루에 누웠다. 비 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그는 금세 잠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편히 잠든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다. 강돌이 일어났을 때 여인은 방 안에 있었다.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잠이 든 것 같았다. 강돌은 밥을 지었다. 밭에 나가야 했다. 출발 전에 방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했다. 깨울까 말까. 그냥 뒀다. 밥 한 그릇을 문 앞에 놓고 나왔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밥 그릇은 비어 있었다. 여인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강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여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틀이 그렇게 지났다. 사흘도 그랬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챘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강돌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강돌은 딱히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밥을 두 그릇 지을 이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예전에 혼자 두 그릇을 지어놓고 비우지 못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릇이 비워졌다. 그게 묘하게 마음을 채워줬다. 그게 문제였다. 그 익숙함이, 그 편안함이 무언가를 놓치게 만들었다. 강돌은 왜 이 여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았다. 가족은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인데, 본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왜 자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닷새째 되던 밤이었다. 강돌이 잠을 청하려는데 소리가 들렸다. 낮게, 아주 낮게.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 같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여인이 있는 방에서 흥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우는 것 같기도 했다.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단어가 들릴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았다. 언어인 것 같은데 언어가 아닌 것 같았다. 강돌은 귀를 기울였다. 몸을 일으켰다. 방문 앞에 섰다. 소리가 멈췄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소리가 없었던 것처럼. 강돌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와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날이 밝자 여인에게 물었다. 밤에 소리를 내셨소? 여인은 눈을 들었다. 잠꼬대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강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도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강돌이 서면 멈추고 돌아 누우면 다시 시작하고 마치 강돌이 듣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소리만이 아니었다. 강돌은 이상하게 자꾸 피곤했다. 밭에 나가도 힘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없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몸살인가 싶었다. 그런데 몸살과는 달랐다. 열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다. 그냥 서서히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밤새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아침마다 조금씩 더 비어 있는 것처럼. 거울이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강돌은 잠깐 멈췄다. 눈 아래가 파여 있었다. 뺨이 꺼져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강돌이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마당에서 멈췄다. 여인이 서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등을 보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바람도 없는 밤인데 여인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돌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강돌과 눈이 마주쳤다. 여인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강돌은 먼저 시선을 피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무서웠다. 그게 처음이었다. 그 여인이 무섭다고 느낀 것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강돌은 밥 두 그릇을 지었다는 것이다. 열흘째 되던 날,
강돌은 장에 나갔다.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다리가 무거웠다. 숨이 조금만 빠르게 쉬어도 어지러웠다. 마을 입구에서 오래된 노인 하나를 만났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이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눈이 형형하고 너든의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말이 또렷했다. 노인이 강돌의 얼굴을 보더니 멈췄다. 자네,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강돌은 그냥 웃어넘기려 했다.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집에 혼자 사나? 강돌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 잠시 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이 물었다. 여자인가? 강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부터인가? 열흘쯤 됐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자네 집 근처 오래전에 길에서 죽은 여인이 있었네. 가족도 없이 혼자 떠돌다 죽었지. 그 길목에서 비 오는 날 밤이었어. 강돌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노인은 잠시 손가락을 꼽더니 말했다.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이네. 강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이 덧붙였다. 그 여인이 떠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 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걸 찾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노인은 강돌의 눈을 보더니 낮게 말했다. 자네 집에 뭔가 있는 것 같군. 강돌은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강돌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더 선명했다. 말처럼 들렸다. 강돌은 일어났다. 손이 떨렸지만 방문 앞에 섰다.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여인이 없었다. 이불은 펴져 있었다. 물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여인은 없었다. 강돌은 마당으로 나갔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와 있었다. 파란 빛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여인은 땅 위에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강돌이 다가갔다.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을 봤다. 어린아이의 신발이었다. 작은 것, 낡고 색이 바랜 것, 누군가가 오래오래 아꼈던 것. 강돌은 멈췄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그 얼굴에 표정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깊은 슬픔.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무게의 슬픔. 여인이 말했다. 이 집에 예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강돌은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강돌은 여인 앞에 앉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떨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 처음으로 빛이 있었다. 슬픈 빛이었지만 살아있는 빛이었다. 여인은 말했다. 오래전 이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길목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었다.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비 오는 밤,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 아이가 먼저 떠났다고.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산길을 내려오다. 길을 잃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아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 위에서 눈을 감았다고. 아이 곁에 있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이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다.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이 집 마루 밑에 묻혀 있었다. 바람에 날아온 것인지 누군가 줍다 놓고 간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 신발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아이의 온기가 아직 그 신발에 남아 있어서 그걸 놓지 못해서 찾았습니다. 여인은 신발을 두 손에 들고 말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강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가를 물어야 할 것 같았다. 무섭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가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무섭기도 했다. 슬프기도 했다. 그 두 감정이 한꺼번에 왔다. 여인이 말했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촛불이 꺼졌다. 강돌이 다시 불을 켰을 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신발도, 여인도, 마루 위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빗물인지 다른 무엇인지 강돌은 끝내 알 수 없었다. 강돌은 그 뒤로도 그 집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믿을 사람도 없었고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너무 작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전에 강돌은 사람이 오면 귀찮아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곁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달랐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밥을 내줬다. 비가 오는 날 길가에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었다.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집에 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강 씨가 변했다. 맞았다. 변했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곁에 두지 않았던 사내가 이제는 잃을지라도 곁에 두는 쪽을 택하게 됐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나이 든 마을 어른이 왜 그러냐고 묻자 강돌이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은 혼자 떠나면 안 됩니다. 가는 이 길이 너무 멀어서요.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을에 없었다. 강돌은 예순이 넘도록 그 집에서 혼자 살았다. 하지만 혼자인 적은 없었다. 늘 누군가가 드나들었다. 늘 누군가의 밥을 짓고 있었다. 임종 때 그는 눈을 감기 전에 마루 쪽을 바라봤다고 한다. 그리고 혼자 웃었다. 무엇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오래된 기록에서 찾으려 해도 남은 것이 없다. 글로 남긴 사람이 없으니까. 기억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마을 어귀에는 지금도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다. 누가 세운 것인지 모르는 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돌. 그 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걸음을 잠시 늦춘다고 한다. 왜인지는 모른다.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한다. 사람은 이따금 모른다. 어떤 문을 여는 일이 누군가를 구하는 일인지, 어떤 선택이 자신을 바꾸는 일인지, 강돌은 그냥 들였다. 비 오는 밤, 모르는 여인을 두려웠지만, 수상했지만,
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선택이 수십 년을 떠돌던 한 영혼에게 마지막 안식을 줬다. 그리고 그 사내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대부분 그리 거창하지 않다. 그냥 문을 여는 것, 그냥 밥 한 그릇을 내미는 것, 그냥 비 오는 밤에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비가 오는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시라.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